자, 지금부터는 이제 12장, 중용 12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11장까지는 이제 중용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자, 중이라는 글자는 미발의 중, 이발의 화로서의 중, 중화 또는 중용 이런 의미로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때의 중은 사실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명령을 받은 거고, 그런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중용을 했었습니다. 중화, 중용. 우리 그때의 중은 우리 마음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장부터는 이 중용의 도가 마음 속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뭐가 되죠? 어떤 주관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마음 속에 도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이 세상 속에 널리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금 12장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던지는 얘기가 군자지도 비은이다. 비라는 것은 널리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곳이 없다, 이 세상에서. 없는 곳이 없으면서도 또 정확하게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 왜냐? 은밀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 우리가 보통 놓치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도가 뭐 이 책상에도 있고 연필에도 있고 이 교실에도 있고 모든 곳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못 찾고 은밀하게 있기 때문에 못 찾고 있다라는 의미. 비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실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용의 도가 객관적으로 실체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마음속 어떤 심적인 주관적인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중용의 도는 주관적인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에도 실체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비는 용지광야라. 작용이 아주 광대한 거다. 넓고 넓은 거다. 아니, 중용이 뭔데 이게 뭐 주관적인 거였다가 또 객관적인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마음속을 전부 얘기한 거죠. 근데 하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물과 이거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과.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것도 이 속에 다 있다. 우리가 태극도설 보면 무극이 태극이 있고 음양, 오행, 건도성랑, 곤도성녀,
만물 화생 이게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네. 이 만물 화생이라는 게 객관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면서 객관적인 세계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그 이유는 여기 하늘이 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만물이 창조돼. 나도 역시 하늘에서 창조돼. 근데 내 마음속 속에 뭐가 있어요? 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원효선사 일체 유심조다. 일체가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저 이 얘기 그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 얘기 들어요. 그래 맞아. 그때 지가 뭘 안다고 맞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맞아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모든 게 마음이구나. 내 개인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건 착각이죠. 그때 이 마음은 내 개인 마음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늘을 정점으로 해서 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천지 자연 속에 비은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군자지도 비은 이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저런 얘기들이 생략된 겁니다. 운봉호 씨 얘기 건너뛰고요. 은은 체지 미야라. 비은할 때 은은 그 본체가 진리의 본체가 아주 은미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의 본체가 바로 뭐예요? 하늘이죠. 저 하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태극도설 그거 읽었다고 해서 다 하늘의 본체 아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주자 얘기를 읽어보세요. 주자와 도자는 겸채용 해비은이 언냐니 비는 시 도지용이요 은은 시 도지 소이언이 불견처라. 도라는 것은 채용을 겸비하고 비은을 다 채용을 겸비하고 비은을 갖추는 거야. 비은이 다 해당된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채용 얘기할 때 비은을 얘기하면 비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에 해당되는 거고 은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비은 이걸 다 겸해서 말한 게 도다. 비는 도의 용이요. 은은 도지 소이언이 불견처라. 도의 소이언이면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지 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입니다.
예, 2번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형이상자, 형이하자 얘기가 이제 비와 은으로 나오는데, 요거 이제 그 조선 성리학자들이 주자하고 한참 얘기했던 건데, 좀 너무 난해해요. 요 문제는 퇴계 선생하고 제자하고의 문답 속에서 자성록 속에도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하기가 깊으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요거까지 다음에 또 나오면은 언급을 해도 되고요. 비와 은을 형이상 형이하로 지금 설명한 얘기인데 건너뛰겠습니다. 3번 진시왈 차장은 취 비은상설하야 신명 수장 도 불가리지의라. 이 장은 비은에 나아가서 중용 첫장에 도 불가리 도야자 불가리아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거다. 비은상에 나아가서. 비은은 뭐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천지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자연에 이 도가 어때요?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그 본체는 은미하다. 요 얘기는 수장에 도야자 불가수유리하니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더 거듭 설명한 장이다. 쌍봉요시왈 수장은 유체의 추용이라 고로 선중이우하고 중용 첫장 천명지위성 솔송지위도 이 얘기들은 체로 말미암아서 용으로 미루어 나간 거다. 체가 뭐예요? 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체는 하늘이죠. 천명지위성. 그래서 하늘이 각 사물의 본성을 만들어 주시고 솔송지위도 이게 다 전부 뭐예요? 유체의 추용이에요. 체로부터 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중이야. 그게. 그래서 선, 중. 먼저 중을 얘기하고 화를 나중에 얘기해. 그런데 요 11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한 거냐? 유용이 주체한 거예요. 용으로부터 체를 자꾸만 거슬러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1장부터 수장에서 얘기한 유체의 추용, 수장 유체의 추용 밑줄 치시고요. 차장 유용이 추체, 요거 밑줄 치시고요. 수장 유체의 추용은 이게 연역법이라고 봐야 돼요. 연역법. 연역법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연역법식이라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연역법이 뭐예요? 앞에 내용을 딱 얘기하고 일단 얘기하고 근거를 쭉 들어. 근거를 나가는 거죠. 네? 네. 그거. 근데 여기서부터는 유용이 주체. 요거는 귀납법이에요. 요거 이래서 요런 결과가 나왔고 요런 결과가 나와서 요렇게 됐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고 이렇게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유용이 주체라. 비은 이건 현상이잖아요. 현상. 현상에서 귀납해 들어가는 거예요. 고로 선비 이후 그래서 먼저 비라는 게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중요의 도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체는 어떻다? 은미하다. 그래서 선비 이후 은 먼저 비를 얘기하고 은을 나중에 얘기해요. 개 중간 10장에
극론 군자 중용지사요. 개 도지용 고라. 중간의 열장. 중간에 열장이라는 건 이제 2장부터 지금 10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군자 중용의 일을, 군자의 중용에 관한 일을 지극히 논한 것이고 모두가 도의 용이기 때문이다. 신한진시왈 사도 광대지용은 소조 가견이나 이 기체 장어 용지 중자즉 은미 불가견이라. 이 도의 광대한 쓰임은 소조 환하게 밝혀 있다는 거죠. 볼 수 있게 가견 환하게 밝혀 있어서 볼 수 있으나 그 본체는 용의 중 속에 숨겨 있어서 은미해서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 속에 이 중용의 도, 비은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는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느껴도 어떻게 느껴요? 피상적으로만 느끼지 거기서 본체를 못 느낀다는 것은 이것은 2분의 저기네 2분의 3이네 이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본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막 성령 충만하신 분들 기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매사에 감사하시면서 저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독교인들의 그런 방식으로만 꼭 가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유학에서는 또 이런 방식으로 한데 어쨌든 그 감사함을 이렇게 바깥으로 너무 말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감사함이 은근히 자꾸만 전달되는 상태예요, 사실은. 이 비은을 느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부러요. 꼭 막 무슨 주님 막 이렇게 외우고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우리의 가정 이것들에 대해서 작은 사소한 것들 심지어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식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조차도 자꾸만 감사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근데 무조건 감사하게 느껴야지.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요. 무조건 감사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하게 느끼는 그 이유들이 팡팡 터져야 돼. 그 시인들은 그게 터져요. 그래서 그 시를 쓰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하고 보는 것 같은데 그 말을 참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언어만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그렇게 예쁘게 나온다는 거, 참 절묘하게 나온다는 건요. 그만큼 마음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어떤 느낌이 없고 그럴 때는 일상생활 할 때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힘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절로 그 어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봄에 이렇게 꽃을 보러 나갔을 때 마음에 느끼는 상쾌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려고 뭐 제주도 유채꽃밭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하면서 저절로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자꾸만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림 박물관 이런 데 다니면서 그림 보고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산에 가셔서 자연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느낌을 자꾸만 이제 느끼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 속에 이 뭔가 이렇게 그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게 이분과의 교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분과 교감했다는 것은 뭔가 신선한 느낌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느낌을 자꾸만 그 자기 속에서 확대해야 된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느낌이 좋아져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 이해 가십니까? 이해 잘 안 가시죠? 꼭 산에 안 가도 이 책을 딱 펼치면은 어떤 분은 제 가까운 분 중에 어떤 분 한 분은 바둑을 너무 좋아했는데 바둑을 이렇게 딱 앞에 대하면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 것 같아. 저도 바둑 아마 3단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책들을 이렇게 펼치면요. 그것도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펼치면 그거 안 돼요. 근데 이제 충분히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딱 펼치면 그 어떤 하여튼 저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고상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와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 느낌을 자꾸만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것.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게 막 춤을 그렇게 추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서예를 하면은 느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개발하는 거 이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용에서 얘기하는 지금 중용, 비은 이런 게 전부 이 하늘로부터 받아지는 어떤 느낌이거든요. 자, 2절로 가겠습니다. 308쪽. 1절에서는 12장 1절에서는 이제 군자지도 비은이다. 요 얘기 하나만 딱 던져놓고 요 얘기의 의미가 이 우주 자연 속에 이 자연 천지 만물 속에 중용의 도가 없는 곳이 없게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본체라는 게 저 하늘이죠. 저걸 알기가 느끼기가 쉽질 않아. 저걸 체득하기가 쉽질 않아.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우리 부부간의 관계. 이거 무지 중요한 거죠. 부부간의 관계 속에도 지금 중용의 비은의 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지우로도 가히 여지 언니로되 급기지하는
하여는 수성인이라도 역유소부지연하며 부부지 불초로도 가히 능행은 이로되 급기지하여는 수성인이라도 역유소 불능은 하며 천지지 대야에도 인유유소감이니 고로 군자는 어대인데 천하망능재언이요 어소인데 천하망능바언이니라. 대표적인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간의 관계 속에 비은의 중용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용의 도는요, 어리석은 부부 관계인데 가이여지언 알 수 있어요. 함께 알 수 있어. 그 부부 사이에서만 함께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가이여지 함께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부부 사이 속에 뭐가 교류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 속에 서로 사랑이 교류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교류 안 되면 부부 관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죠? 내 남편은 뭘 좋아해? 어떤 사람이야? 그런 느낌들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남편은 또 남편대로 내 부인은 어떤 거야? 그러면서 둘이 기쁨을 느끼고 또 슬픔도 같이 함께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부 사이에서 알고 있는 일, 서로 사랑하면서 알고 있는 일, 그 자질구레한 그런 얘기들. 이거는 그 어리석은 부부도 자기들 부부 사이에서는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다 알 수 있는데 그 지극한 거라는 건 여기서 급기지하라는 것은 그 아주 세세한 것들. 그렇죠? 우리 집 부부의 일은 공자가 와도 잘 몰라. 수성인이라도 역유소부지연하며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의 일을 공자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뭐예요? 그 부부 사이, 그냥 평범한 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그 부부 사이에서 서로 감정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감정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잠깐 다투기도 하다가,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부간에 뭐가 벌어진 거야? 한 가정을 이루면서 수많은 비가 벌어진 거야, 비가. 그리고 그 사랑, 그 수많은 비 속에 뭐죠?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 그 원인이 은이에요, 은. 그죠? 근데 그건 부부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는 훨씬 알고 있는 건데 남은 아무리 성인이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넓고 은밀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 부부간의 일이라도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딱 할 수가 없는 그런 중용의 세계라는 게, 진리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부부지 불초로도 서로 그렇게 막 양반집 부부간이 아니야. 응? 쌍놈집 부부간의 관계야. 그래도 부부간의 관계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로되
급기지하에는 그 지극한 것에 이르러서는 수성인이라도 역유소불능은 성인이라도 행할 수 없는 게 있어. 내가 내 마누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공자가 와서 내 마누라를 위해서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못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지 대야에도 이 천지가 이렇게 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부부, 인, 유, 유소감, 유감이 있는 바가 있다. 하늘이시여.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땅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천지가 그렇게 큰데도 사람은 오히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유감된 바가 있다. 그래서 군자는 큰 것을 말할 때는 천하가 다 실지를 못해. 작은 것을 얘기할 때는 천하가 깨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군자의 도, 비은한 이 군자의 도는 천지보다도 더 넓은 거예요. 더 넓고 더 은미해. 지금 그러니까 여기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사소한 부부간의 관계의 얘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넓고 광대하다. 비은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자의 도는 근자 부부 거실지간으로 원이지어 성인 천지지 소 불능진하여 기대무해하고 기소문해하니 가히 비라 연이나 기리지소이 연즉 은이 막지견냐라. 군자의 도는 가깝게는 부부간에 그 한 집안을 이루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저 성인 또는 천지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다 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된 군자의 도는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바깥이 없고 그 작기는 안이 없어. 그러니 가히 넓다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그 이치의 그러함 이것은 은미해서 보지 못할 볼 수가 없다.
주자왈 망릉제는 시무외요. 망릉파는 시문해라. 망릉제 요게 이제 지금 본문에 어디 있죠? 고로 군자는 어대인데 천하 망릉제언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망릉파는 어소인데 천하 망릉파언이요. 요거 망릉파를 얘기해요. 망릉제 실치 못한다. 군자가 큰 것을 얘기하면 천하가 실치를 못한다. 망릉제라는 것은 시무외요. 바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망릉파 쪼갤 수 없다. 파괴할 수 없다. 라는 얘기는 시문외 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물 유지소이 가 파작 양자면 만약 어떤 사물이 지극히 작아서 둘로 쪼갤 수가 있다면 이것은 중착득 일물제요. 중간에 어떤 하나의 물건이 있다는 거다. 하나의 물건이 붙을 수 있다는 거다. 쪼갤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문에 안이 없다면 이것은 지극히 작은, 쪼갤 수가 없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니 쪼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물언웅시왈 차장에 유 대소 비운 사자하니 대처에도 유 비운하고 소처에도 유 비운이라. 이 장에 대소 크고 작고 비은 이 네 글자가 중요한 네 글자가 이제 있는데 큰 곳에서도 비은이 있고 작은 곳에서도 비은이 있다는 얘기다. 신한지시왈 전단의 개시설 비나 전 단락 전체에서 전부 비를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불언지표의 불가견자 위은이라. 표면적으로는 말을 안 했어.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으면서 볼 수가 없는 거, 그게 은이다. 그러니까 비만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 볼 수 없는 은이 지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주자주를 보겠습니다. 개 가지 가능자는 도중지 일사요. 급기지 성인도 부지불능은 즉 거 전체의 연이니 성인도 고유소 불능진야라. 가지 가능자가 어떤 거예요? 부부지오로도 가이여지. 가이여지 할 때 가지. 가이능행 할 때 가지 가행자.
가지 가능자. 가히 여지 할 때 가지고요. 가히 능행 할 때 가능이에요. 부부지우로도 가히 여지, 부부지 불초로도 가히 능행. 요거 가지 가능이에요. 요거는 도중의 한 일이고, 급기지 성인도 부지불능. 급기지하여는 성인도 유소부지하고 유소불능한 게 있다고 그랬죠? 부지불능. 이거는 그 전체의 언이야. 도 전체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이 도 전체를 들어서 말하면 성인도 고유소불능진여라. 진실로 남김없이 다 할 수 없는 바가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비유는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설명이